지금 인천광역시 약국마다 색다른 포스터가 걸려 있습니다. 인천 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자. 이런 문구와 함께 철새들이 날아오는 인천 갯벌 사진인데요. 알고 봤더니 자연환경을 지키는 게 환자들을 각종 질병과 질환으로부터 보호하는 일과 무관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약사분들이 인천 갯벌 보전에 적극 나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정은 인천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님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신 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인천녹색연합의 신정은입니다. 네, 지역 주민들이 약국에 이런 포스터가 걸려 있으면 굉장히 주의 깊게 볼 것 같은데요. 지금 인천 갯벌을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하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께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은 탁월한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에게만 부여하는 것으로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다는 의미는 세계가 인정하는 브랜드 가치를 갖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그리고 서해 남부 지역의 일부가 포함된 한국의 갯벌이 등재된 상황입니다. 지금은 서천, 고창, 순천, 신안과 같은 일부 지역만 등재되어 있지만 갯벌이라는 게 바다 생태계가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북한, 중국에 이르기까지 항해 전체 권역의 등재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 갯벌은 중간 지역에 있는 핵심 지역으로 인천 갯벌과 북한 갯벌에 연결된 거점 지역에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아, 그러면 인천 갯벌을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하자 하는 거는 넓게 보면은 중국, 북한까지 포함한 우리나라 서해, 황해 전체 권역을 등재하려는 노력의 일부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음. 사실상 우리나라는 갯벌이 늘 익숙한 곳이긴 하지만 세계 5대 갯벌에 해당하는 곳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황해 전체 권역의 갯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산이 있네요. 우리나라에 또. 왜 이게 체계적인 보존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뜻일 텐데요. 인천 갯벌의 자연 환경적 가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사실상 인천 갯벌은 우리나라 전체 갯벌 면적의 한 30%를 차지할 만큼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갯벌 자체가 습지로서 모두 중요하지만 특히나 인천 갯벌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주 다양한 생물 다양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인천 하구는 한강, 예성강, 임진강 세 개 강이 만나는 하구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내륙의 풍부한 유기물들이 바다로 흘러들어와서 퇴적층의 발달을 돕기 때문에 이 갯벌층이 더욱더 많이 발달해 있고요. 이런 하구역에 발달하는 갯벌 가운데서도 인천 갯벌은 유일하게 하구뚝이 없이 하구가 열려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또한 접경 지역에 해당이 되어서 이제 생물 다양성이 더 풍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접경 지역이어서 생물 다양성이 더 풍부한 건 여기 그만큼 뭐 개발을 많이 할 수 없다든지 이런 보호되는 역할이 있었겠네요. 접경 지역이라는 게. 그런 음. 것들이 더 강하게 작용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네. 네. 인천이 한강, 예성강, 임진강 세 개의 강이 만나는 하구역이었네요. 저 한강만 생각했는데. 그래요. 네. 오늘의 기후 출연하시는 선생님들이 안 그래도 여러 번 인천 갯벌을 언급하셨어요. 겨울 철새 두루미, 여름 철새로 저어새. 두루미와 저어새가 다 멸종 위기종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뭐 두루미나 저어새 외에도 인천 갯벌에는 이동 시기에 이제 먹이 활동을 위해서 오는 이동성 조류인 도요 물대새들의 상당수가 인천 гэт벌에 거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요 물대새들 안에서도 멸종 위기종들이 많이 있고요. 봄과 가을이면 알락꼬리 마도요, 큰뒷부리 도요, 붉은 어깨 도요와 같은 도요새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말씀하신 저어새를 포함하여 노랑부리백로라든가 검은머리 물대새, 뭐 검은머리 갈매기 같은 경우는 인천 연안에서 산란을 하고 새끼를 키워내기도 합니다.
또 겨울에는 겨울대로 두루미 외에도 뭐 큰 곤이라든가 큰 기러기들이 와서 쉬었다 가며 인천 갯벌과 연안 주변의 환경에서 머무르곤 합니다. 이렇게 언급드린 모든 새들이 다 멸종 위기종이들이 종이고요. 이 말씀드린 새들 말고도 약 30여 종 이상의 바다새들이 인천 갯벌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멸종위기 조류들이 생긴 이유는 그동안 이제 뭐 매립이라든가 도시화 등으로 인해서 서식 환경이 크게 훼손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영종에서 주로 새를 관찰을 하게 되는데, 이제 도시화가 되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가까이에 있는 송산 유수지에서 물때에 따라서 뭐 100여 마리가 넘는 저새의 무리를 만난다든가, 또 이동 시기에 따라서 수천 마리의 도요 물대새들의 군무를 본다든가 하는 일들이 되게 쉽게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 정말 이 자연의 아름다운 신비를 함께할 수 있는 아주 멋진 곳이 인천의 갯벌입니다. 예, 영종 신도시만 생각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많은 바다새들이 있는 거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소중한 갯벌이지만 지구 생태계 전체를 위해서도 잘 보존돼야 될 갯벌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 네. 예, 이런 인천 갯벌을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하자 하는데 인천 약사회가 이 일에 나선 이유나 경과는 어떤 걸까요? 인천 약사회는 여러 분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서 이제 환경분과위원회가 적극 관심을 갖고 저희와 함께 결합을 해서 참여하고 있는데요. 사실 자연 환경이 파괴되는 것이 인간의 삶의 질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자연이 보존되고 환경이 지켜질 때 비로소 인간들의 삶도 보장될 수 있다는 근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인천갯벌 세계유산 추진 시민협력단, 저희는 인천갯벌 2026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함께 결합해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인천갯벌 2026은 23년 3월에 발족한 시민협의체로서 현재 63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고 있고요. 이제 인천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약사회는 올해 5월부터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인천 갯벌 2026이라는 시민 협의체를 만들었는데 인천 약사회가 여기에 함께 참여를 하는 거네요. 음. 네, 맞습니다. 네. 사람들의 삶의 질이 자연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약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이해가 되는데요. 앞으로 이 인천 갯벌이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되려면 어떤 과정 절차가 남아 있을까요? 세계유산 등재는 시민들이 요구해서 되는 부분은 사실은 아니고요. 아, 각 네. 나라의 정부에서 이제 세계유산 등재 신청의 절차를 밟아가고 가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 안에는 이제 잠재 목록이라는 것을 제출을 하고 예비 신청서와 뭐 본 신청서 등을 제출을 하게 되면, 네, 그것들을 심사하는 세계유산센터에서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네, 자연유산의 경우 이제 인천 우리 한국의 갯벌은 세계 자연유산에 해당이 되는데, 이러한 자연유산의 경우는 이제 국제자연보전연맹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은 현재 9월 말에 예비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아쉽게도 지금 신청서에 인천은 포함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 이제 사실상 국제적으로 인천 갯벌에 이제 세계유산 등재를 더욱더 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지금 현재 인천이 빠져 있는 신청서만으로는 더 추가 등재에 대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저희는 들고 있는데요. 네네. 어쨌든 해외에서 인천의 추가 여부를 더욱더 주목하고 있는 만큼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와 여지는 좀 더 앞으로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인천시가 좀 이렇게 등재에 대해서 좀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국내법으로 제정된 세계유산법이 좀 이중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좀 법리적인 해석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자체에서 진행을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좀 중앙 부처가 충분히 공감하고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 저희가 잘 몰라서 특히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네. 세계유산법 제정을 하는 게 이게 왜 이중 규제가 될까요? 우선 그 세계 자연유산이 등재가 되면은 그 과정에서의 보호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네. 보호법은 각 나라의 국내법에 적용을 받아서 보호 관리하도록 권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초기에 한국의 갯벌이 될 당시에는 이제 습지보존법에 준해서 습지보존법의 법으로 보호 관리되도록 이제 등재가 되었는데, 이후에 세계유산법이 만들어졌고 이것 음. 안에서 이제 문화재 유산도 있고 뭐 자연유산도 있고 우리나라의 유산에는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유산 안에서 자연이 어떤 관점에서 관리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적용되는 법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음. 한국의 갯벌은 습지보전법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명확하게 그 법령 내용 안에 그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해석하는 입장에 따라서 문화재 보호법 형태로 또 적용이 되면은 더 심각하게 좀 규제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네. 우려를 인천시가 하고 있는 거죠? 지자체에서 하는 지자체에서. 부분인 거죠. 예. 그러니까 네네. 인천시에서 아하. 네. 이중 규제가 될 수 있다. 네. 그렇지만 이중 규제가 된다 하더라도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그러면? 그 그만큼의 가치가 음. 충분히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유산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은 결국 시민들이 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해소는 함께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역할, 정부 지자체가 각자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정부와 지자체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가 있다면요. 네. 저희가 만나는 시민들 경우는 사실 원한다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음. 하지만 정말 정확한 정보를 정부에서 제공하지 않는다든가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우리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는데, 행정 같은 경우는 이런 법적인 내용들에 대한 불편함, 나중에 혹시 나타날지 발생할지 모르는 여러 민원 사항들을 미리 이렇게 점검하는 과정에서 좀 더 소극적으로 행정이 움직여지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좀 드는 것도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시민분들이 공감하고 찬성하고 있다는 것들을 실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된 바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을 바탕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나가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반대하는 주민분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과 진솔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좀 잘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실 것을 좀 당부드리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환경 문제나 세계 자연유산 이런 여론조사를 보면은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시민 의식이 따라와야 된다 하는데 정작 시민들의 인식은 이미 앞서가 있다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 또 인천뿐만 아니라 각지의 시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시민분들의 의식들은 이미 앞서 나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올 여름을 겪어봤지만 정말 더운 여름을 겪으면서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을 정말 피부로 깨달았고, 이 자연 환경의 보존이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음을 느끼면서 올 여름을 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이 좀 인간 중심으로의 어떤 경제 성장이나 발전으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는, 그리고 전 세계적인 흐름 안에서 역간척이라든가 재자연화가 추진되는 만큼 이제는 자연 보전을 바탕으로 함께 함께 공생하는 도시로서의 변화를 꾀나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신정은 인천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님이셨습니다. 말씀 들어보면서 놀랐던 게 인천이나 우리나라 서해가 실제로 세계적으로 매우 관심이 높은 자연유산 지역이다라는 것도 저희가 새삼 알게 되고요. 또 마무리에 세계적으로 역간척, 재자연화, 그러니까 간척지를 다시 돌린다는 거죠, 갯벌로. 이게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참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네요. 잠시 후에 인천 약사회 연결해서 약사회가 보는 인천 갯벌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처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